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랜드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팀 이건호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미래가 창창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저희 회사를 소개하고 채용 제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저희 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실 거고, 또 어떤 분께서는 여기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인데 공공기관이 아닌 강원랜드가 왜 여기 있나 싶은 분들 계실 거고요. 또 도대체 무슨 회사인데 이름이 강원랜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얘기들을, 좀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할 만한 얘기들을 여기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채용의 면접과 지원은 이제 지원자들이 회사에 구애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자분들을 구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최대한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먼저 회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화면만 보시면은 좀 읽기가 좀 불편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면접장에서 1분 자기소개한다는 마인드로 좀 알려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뭐 하이원 스키장이라든지 워터월드 같은 사계절 복합 리조트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규 직원은 이제 연말 기준으로 3,600~700명 정도 되고요. 매출액은 올해 추산으로는 1조 중반대를 바라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가 공기업이야?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요. 저희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의 회사입니다. 공기업이기도 하면서 주식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 문화나 회사 성격 자체가 여기 있는 다른 회사랑 조금 차별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사기업과 공기업의 장점들을 따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회사의 설립 배경인데요. 좀 따분한 내용이라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저희 회사는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는 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점을 포커싱하고 계시면 이제 회사에 지원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저희는 이 설립 이념 때문에 인재상부터 경영 전략까지 모두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인재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최고를 지향하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인재임과 동시에 이제 무엇보다 지역 발전이라는 회사 이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주인 의식을 갖추고 있는 분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 회사의 설립 이념을 이해하시고 지원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기관들은 이제 지원하실 때 뭐 홈페이지 가서 인재상부터 경영 전략 이런 걸 다 읽어보시잖아요. 저희 회사는 간단해요. 저희 회사 설립 이념, 그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의 채용 제도에 대한 소개를 할 텐데, 좀 이상한 내용이 있죠. 저희 채용 비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좀 아실 거라 생각하고, 아직도 저희 회사가 채용 비리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도 좀 씻을 수 없는 상처이기도 하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회사보다 훨씬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모두의 관심 속에서 저희가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 고쳤고요. 오랜 기간 동안 뜯어 고친 끝에 이제는 어느 회사보다 훨씬 깨끗한 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뭐 그 근거를 들자면, 뭐 실제로 날이 갈수록 이제 대졸자 비율은 떨어지고 있고 평균 연령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다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아주 잘 돼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직률 역시도 원래도 공기업 중에서 제일 낮은 기관에 속했는데 그것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런 노력을 인정받아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공정채용, 블라인드 채용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채용 제도에 대해서 좀 불신을 거두시고 좀 자유롭게 지원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되게 재미없는 저희 회사 소개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채용 제대에 대해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아직 저희가 올해 채용 규모는 나왔는데 어느 분야를 몇 명이나 뽑을지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이랑 재작년 데이터를 보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2022년도 저희 신입직 채용 공고문을 일부 발췌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공기업 특성상 일부 사무행정 직군도 뽑고 있고 이제 저희가 관광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카지노, 호텔, 레저 이쪽에서 대규모 인원을 채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시설이나 건설, 기계 같은 특수 직무들도 항상 뽑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이 있고 또 지역이 있잖아요. 저희는 지역 인재도 나눠서 뽑고 있고 또 장애인, 보훈, 고졸, 저소득층 이런 분야들도 각각 할당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건 2023년도 작년 채용 공고인데요. 직무가 좀 더 늘었죠. 저희 특히 뭐 IT 쪽에 이제 정보 개발과 정보 보안으로 나눠서도 뽑기도 하고 이제 특수 직무 중에서도 보건 관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새로 추가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주로 뽑는 채용 직무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중에 하나를 좀 선호하고 계시고 지원을 염두하고 계실 건데요. 이건 저희가 부스에서 나눠드린 책자에 있는 내용 그대로 따온 건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특히 카지노 딜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오해가 많은 직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카지노 딜러는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부터 궁금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이는 그 카지노 딜러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또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지원자분들이 꼭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카지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 딜링을 많이 좀 해봤어야 되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늘 그렇지만 합격자 중에 이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비전공자가 훨씬 많고 저희는 카지노 딜러로 입사하시면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 입사하시면 4개월 동안 인턴 교육 과정을 거쳐요. 그때 충분히 프로가 될 수 있는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혀 못하고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꼭 카지노 딜러를 지원하실 때 나는 어떤 경력과 경험이 없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내가 이걸 되게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뭐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고객 응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갖추고 있는 분들이면 누구든지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딜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다른 분야들도 좀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는 학력과 경력 이런 것들에 자격 요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졸 채용 같은 경우도 별도로 제한해서 채용하고 있지 않는 게 저희는 학력 제한이라는 게 없거든요. 누구나 이제 능력만 있고 뭐 필기 시험 잘 보고 면접 시험 잘 보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자격 요건이 없다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뭐 물론 조리라든지 뭐 시설, 기술 이쪽은 뭐 산업기사 정도의 자격증은 필요하긴 합니다. 또 요거는 이제 지원 자격과 우대 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아까 말한 뭐 직무에 대한 지원 자격은 아니고 이제 사회형평 분야에 대한 자격 요건이에요. 뭐 여기서 특별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지역 인재가 되겠는데 다른 거는 다른 기관들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폐광 지역 경제 진흥을 위해 설립된 회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 인재가 폐광 지역 출신 지역 인재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채용의 50%를 이 지역 인재 할당에서 채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폐광 지역 출신이라고 하면은 난 서울에서 자랐으니까 폐광 지역 출신이 아니겠구나 싶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 범위가 좀 넓어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폐광 지역에 좀 사셨다면 다 폐광 지역 인재가 되실 수 있거든요. 좀 저희가 채용 업무를 진행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난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났어. 그러니까 난 지역 인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반 전형을 지원하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알고 보니 폐광 지역 출신이셔서 충분히 지역 인재로 지원하시면 합격할 수 있었는데 일반 전형을 지원해서 불합격한 사례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부모님께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올해 채용 계획인데요. 저희 회사는
보통 상반기에 한 번 채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2번 나눠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규모가 좀 이번에 크게 잡혀서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100명에서 150명 정도 채용을 했다면 올해는 상반기에만 150명 이상 채용할 예정이고요. 150명보다 많을 거예요. 네. 분야는 뭐 과거와 아직 세세하게는 안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분야는 과거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 중에서 이제 일부 특수 직무가 추가되거나 빠질 수는 있을 겁니다. 뭐 절차는 이제 공고를 4월쯤에 내고 이제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거쳐서 7월쯤, 6월 말에서 7월쯤 입사를 하는 게 저희 현재 목표고요. 하반기는 이제 상반기 채용 결과에 따라서 규모가 좀 바뀔 거라서 아직은 미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100명, 하반기에 70명 정도 뽑았으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서류 전형, 전형별 저희 회사의 특징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회사는 서류 전형이 적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른 기관들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뭐 자격증 점수에 따라서 이제 서류 전형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데 저희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서류 전형은 다 합격입니다. 근데 그 하자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지원 자격을 잘 갖고 있는지겠죠. 내가 예를 들면 기계 직무를 지원을 했는데 그 자격 요건이 기계 산업 기사인데 그 자격 요건이 없다. 그럼 그건 떨어진 건 당연한 거고요. 자격 요건 말고도 중요한 게 이제 자기소개서 불성실입니다. 이게 제일 많은데요. 저희가 서류 전형을 웬만하면 다 합격시켜드린다고 해도 10% 정도씩 항상 불합격이 발생한 이유가 이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때문이에요. 불성실 작성은 기준이 되게 간단해요. 저희가 원하는 분량의 20% 이상은 채워야 되고 그리고 블라인드 위반을 하지 않아야 되고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에 자기 이름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아니면 이걸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썼다든가 그런 경우 아니면 또 인터넷에서 뭐 자기소개서 문항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썼다든지 또 아니면 강원랜드를 지원하는 입사 지원서에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다른 기관의 이름을 썼다든지 이런 경우가 불성실 기준이니까 반대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쉽죠. 이것만 지키시면 서류 전형은 다 합격인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필기 전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류 전형이 누가 다 뭐든지 다 합격을 하다 보니 필기 전형은 좀 경쟁률이 셀 수밖에 없어요. 다 지원한 사람들은 다 필기 시험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필기 시험 준비하시는 게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필기 시험은 작년과 유사하게 이제 직기초라고 해서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제 그리고 직무수행능력평가 전공시험이죠. 전공시험 50문제 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함께 보는 인성검사에서 최하위 등급자를 제외한 사람들 중에 성적순으로 3배수로 합격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단계죠. 면접 전형이 남았는데요. 면접 전형도 작년이랑 유사하게 진행될 거고 면접 전형은 저희가 크게 과제 면접과 경험 면접 이렇게 둘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제 면접은 보통 토론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한 조에 4-5명이 되면은 이 4-5명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떤 결론을 도출하거나 어떤 찬반을 나누거나 이런 유의 토론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면접관들은 그걸 관찰하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험 면접은 일반적인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직무 기술서상에 이 직무에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지원자들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에 기반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 전형이 끝나게 되는데 면접 전형은 저희가 과락 기준이 있어요. 이 과락 기준만 넘으시면 모두가 다 이제 합격자 또는 예비 합격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인원들이 이제 최종 합격 단계까지 와서 이제 저희가 이때 증빙 서류를 받거든요.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이제 신원조회, 뭐 범죄 경력 조회 이런 것들 통해서 아무 하자가 없으면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가 되는 거고 또 합격자 중에 여기서 떨어지는 분들은 이제 예비 합격자가 합격자가 되시는 거고 이렇게 전형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채용 제도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죠. 저희 회사의 주요 복리 후생 제도에 대해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제가 한 5, 6년 전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취업 준비를 했을 때
강원랜드를 대표하는 단어가 뭐였냐면 숨겨진 꿀기업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면은 급여 체계나 이런 거는 다른 기관이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뭐 연봉 평균 연봉 8천에 신입사원 연봉 4천. 다른 기관에 비해서 뭐 그렇게 꿀이다,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 없는데 제가 회사 입사해서 보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그게 결국 복리후생 제도 때문인데요. 사실 여기 있는 단어들만 봤을 때는 그렇게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이게 저게 뭔 단어인가, 저게 뭔 뜻인가 싶긴 하실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다양한 근무제도. 저희만큼 휴직이 자유로운 회사는 없습니다. 실제로 뭐 알리오나 이런 걸 보시면 휴직률이 아마 압도적으로 높은 회사로 보일 거예요. 그만큼 저희는 오히려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장려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가족 돌봄 휴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필요하신 경우에 휴직이나 휴가를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 또 선택근무나 유연근무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른 기관들도 저 제도는 다 있을 텐데 저희처럼 자유롭게 쓰진 못할 겁니다. 전 그건 하나는 자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해서 이것도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 선택적 복지제도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1년 동안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의미하거든요. 이 복지 포인트는 돈으로도 환산이 되는데 저희가 최근에도 좀 안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가 뭐였냐면 강원랜드가 복지 포인트를 너무 많이 준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되게 많이 절감을 시켰는데도 아직까지는 공기업 중에서 제일 높은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급여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부터 좀 와닿으실 만한 내용들인데 뭐 사내시설 이용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가 아시다시피 뭐 스키장부터 워터월드, 호텔, 콘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직원이시면 대부분 공짜거나 할인을 받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입사하고 나서 스키를 좋아해가지고 퇴근하고 나면 항상 스키장에 그냥 갔어요. 이 옷을 입은 채로. 그럼 거기 가기만 하면 옷부터 스키 장비, 뭐 리프트까지 다 공짜예요. 그냥 직원이니까. 전 이게 되게 큰 복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생활 지원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좀 멀리 여기 서울에 비하면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저희 회사 직원들 중 대다수가 또 서울 분이나 타지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숙사랑 직원 식당을 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타지 분들이 아닌 근처의 분들을 위해서는 또 통근버스도 뭐 30분 단위로 계속 운영하고 있고 또 그 밖에도 이제 여가 지원이라고 해서 뭐 대명 리조트나 하나 리조트, 리선 포레스트 같은 좀 큰 리조트 업체들이랑 연계를 해서 1년에 한 4박 정도씩 원하시는 날짜에 묵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의료 지원이나 경조 지원은 뭐 다른 기관도 많으니까 크게 설명은 안 할게요. 또 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입사하시고 나서도 공부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뭐 석사나 학사 과정 진행하실 때 저희가 회사가 지원해드린 제도도 있고 뭐 회사 저희가 어린이집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 또 장려 학자금 지원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회사 소개랑 저희가 내세울 만한 것들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혹시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만 질문하실 수 있고 또 제가 평상시에는 알려드리지 않는 점들도 다 말씀드릴 거니까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올해 강원랜드가 집중하고자 하는 사업이 약간 구체적으로 하나를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사실 회사는 하나에만 집중하지는 않죠. 네,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갖고 있고 각각의 이제 사업 목표가 다 있는데 특히 올해 좀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좀 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좀 혁신하고 또 복합 리조트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제일 큰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큰 목표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뭐 국내 유일의 카지노를 운영해서 다행히 안정적으로 이제 수입을 얻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카지노 사업도 사양 산업이 될 거고 또 다른 먹거리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비해서 이제 저희가 스키장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콘도도 하고 하면서 이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좀 더 현실화하기 위한 게 올해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지노와 연계해서 복합 리조트를 얼마나 더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냐, 여기 올해 제일 큰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건 늘 있던 목표니까 네, 그런 거는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네. 그 부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발표를 좀 짧게 했거든요. 질문을 좀 많이 받으려고. 자유롭게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밖에 답변해줄 수 있는 것들만 할 거거든요. 네, 그 직기초랑 전공이랑 이제 50문항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그 반영되는 평가 비율도 그냥 50% 50% 이렇게 비중을 차지해서 되나요? 네. 그러니까 50문제 50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답서 100문제니까 한 문제당 1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공고문에 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저는 그 도박 중독 상담하는 쪽으로 경력직 지원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자격 요건에 보면 어쨌든 실무 경력이 몇 년 이상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기는 한데 네. 혹시 현장에서의 좀 그런 경험은 있지만 사회복지사로서 가지고 있는 자격증 외에 혹시 뭐 가산점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좀 이런 역량들을 좀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약간 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가산점이 없는 것들을 우대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면접 때 어떤 내용들이 그런 게 없지만서도 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똑같이 특히 도박 중독 상담사는 상담 경력이 필요한 건데, 이 상담 경력이 어느 상담 경력이든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다만 항상 이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도박 중독과 연계시킬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다른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그 우대사항 외의 자격증들은 저희가 크게 보지도 않고 면접관들께서도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난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도박 중독과 연계가 될 건지, 대부분 지원자들은 도박 중독 상담에 대한 경력은 없으실 거예요. 그냥 상담 경력이 많으신 거지. 근데 거기서 차별점을 주실 거면은 도박 중독에 대한 걸 항상 연계를 할 걸 염두에 두시고 발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또 없으신가요? 모든 걸 다 답변해 드리려고 나왔는데 그냥 가볍고 간단한 것도 좋으니까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회사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좋으니까 꼭 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회사냐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강원랜드 경우 올해 채용 규모가 이제 예년보다는 좀 클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반 사무행정은 그 중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궁금하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면접에서 혹시 일반 사무행정 지원한 사람도 좀 대민 업무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어필했을 때 실제 일반 사무직도 그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아직 사무행정 채용에 대한 규모는 나온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10% 이상은 뽑았었습니다. 뭐 올해 상하반기 합쳐서 200명을 뽑는다 하면 20명 이상 채용할 예정인 거고요. 아마 지역 인재가 아니시라고 하면 이제 일반 전형을 지원하시게 될 거고, 그럼 하면 10명 내외 정도 되겠죠. 이 정도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변의 최선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민 업무 관련한 거잖아요. 저도 사무행정으로 입사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대민 업무잖아요. 뭐 모든 행정 업무는
대민 업무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 통화도 해야 되고 이제 내부 직원들이랑 회의도 해야 되고 그것도 다 저는 대민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면접 때 정말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어떤 사무 업무든 혼자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 누군가와 같이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자들이랑 계속 전화 통화도 하면서 상담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본인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어필하실 수 있고 또 그게 좋은 점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각각 직무마다 이제 다 다를 텐데요. 네. 이제 NCS나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교재나 뭐 별도로 따로 준비하는 노하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필기 시험은 보니까 많이 지원하신 분들이 잘 되더라고요. 이 문제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많이 체득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교재가 없고 딱 과목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교재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이 시험을 많이 자주 보셨던 분들일수록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저희 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이제 지원해서 필기시험 경험을 좀 쌓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교재는 딱히 어느 교재가 좋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문제 출제 같은 경우는 저희의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저희 채용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다만 전공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난이도, 난해한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공시험은 아마 공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목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뭐 행정 같은 경우는 법, 사회, 경제, 회계 분야가 너무 다른 과목들인데 이거를 다 심화한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기초적인 문제를 내고 또 공고문에도 이제 그런 수준의 기초 수준의 개론 수준의 문제를 낸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전공책들이나 이런 것도 뭐 1학년들이 보는 개론 수준의 책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토론 면접을 이제 진행을 할 때 네. 이 토론의 주제가 지금 발생하는 어떤 사회 현황에 대한 것 위주로 나오는지 아니면 강원랜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걸 물어본 지가 궁금합니다. 둘이 합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강원랜드 업무에 대한 내용만 있으면 사실 지원자 입장에서도 고민할 게 없죠. 정확히는 모르는 내용들이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단순히 카지노 매출 올려야 된다. 이거에 대한 토론 주제가 던져지면 사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아는 게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사회에 있는 이슈를 우리 회사로 끌고 와서 하는 주제들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세대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이제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이제 갈등이 만연해지면서 근데 그게 사실 사회 문제기도 하지만 우리 회사의 문제기도 강원랜드의 문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랜드에서도 이제 고위 직급자와 저직급자 간의 이제 갈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 얘기해 봐라. 이건 사실 저희 회사를 잘 모르는 지원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답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류의 주제들이 될 겁니다. 네, 혹시나 또 회사 업무와 관련된 주제라 하더라도 저희가 그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건 다 알려드리고 할 거기 때문에 네, 대신에 그 외의 것들을 답변할 수 있으면 좀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면접 전에 저희 회사 이건 다른 기관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꼭 회사 뉴스를 좀 찬찬히 읽어보고 오시라. 그게 결국 우리가 쓸 주제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까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드리려는 질문은 꼭 강원랜드 한정한 건 아니고 면접 관련한 질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이제 기관에서는 주요 사업 때문에
뭐 도박 중독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부작용이 확실한 것을 이제 목적 혹은 사업으로 하는 그런 기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강원랜드가 어떤 존재적 가치가 있느냐 이런 식의 좀 질문이 나왔을 때 면접관께서는 어떤 걸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기관의 부정적인 점이나 좋지 않은 점을 이제 지원자에게 물어볼 때 저희는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그런 보통 그런 질문에 대한 사유는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냐라는 거거든요. 사실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좋은 점만 바라보지 단점까지는 찾아보지 않고 이 단점에 대한 고민까지는 잘 하지 않아요.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런 단점까지 고민한 사람들이 로열티가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 회사는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을 뽑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이제 면접관이 단점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뭐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죠. 난 이게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장점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한다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는 이거 나도 단점이라 생각한다.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단점을 보완할 방법도 있고 난 이 보완하는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사람이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들이 베스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다 네. 그 토론 면접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이제 인재상을 보면은 팀워크를 중시한다고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혹시 거기에서 토론할 때 의견을 강하게 피력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제 팀워크에 맞춰서 이제 상대방의 말에 반응을 좀 많이 해준다거나 아니면 좀 중의적인 입장을 표하는 게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토론 면접의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저희 인재상이 팀워크 중시긴 하지만 결국 좋은 의견을 얼마나 내느냐예요. 적극적으로.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둘 다 챙기셔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팀워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얼마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좋은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냐가 그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내가 좀 더 올바른 의견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설득해서 넘어갈지 그게 제일 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보진 마시고 둘 다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